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중국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란 시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미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필수품, 다른 말로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줄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량입니다. 사실 식량은 중국에서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즉각 미안하다, 뭐 좀 더 사줄게요, 그런 반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견딜만 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조금씩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해왔었고 이를 중국 역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에 관세 압박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중국은 뭘 더 사준다라든지 미국 정부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대가를 치렀는데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순간 천천히 이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압박을 했을 때는 중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국은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정부의 요구에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는 정권 초기부터 중국의 이러저러한 것들을 얻어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에게 자랑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고 마치 관례처럼 미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에게 요구를 하면 중국은 말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양국가 간의 암묵적인 룰이 어느 날부터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관례를 깨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좀 많이 센, 들어주기 정말 힘든 관세율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것은 기존 미국 정권들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중국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란 시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무조건 압박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자. 그렇게 8년 동안 바꾸고 고치려고 노력한 게 뭐냐? 바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대외 의존도입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70%였고 내수 경제가 30%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외 의존도가 38%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대외 의존도 비율 중에 미국 비중을 중점적으로 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대외 의존도 중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당시는 20% 정도였는데 이를 13% 정도로 줄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하면 11%까지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미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필수품, 다른 말로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줄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량입니다. 사실 식량은 중국에서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료가 부족한 거죠. 대두나 옥수수 같은 사료가 상당히 부족한데 원래는 중국에서 소비하는 사료 중에 약 70% 정도가 미국에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약 20%를 수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품질 대비 가격면에서 미국산이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라질에서 70%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음이 에너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공산품 제조 강국인데 아무리 인건비가 싸더라도 공장을 돌리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화석에너지의 70%, 천연가스는 45% 정도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비화석 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24년 바로 작년에 이 투자를 극대화했었고 그 결과 2025년 즉 올해부터 화석에너지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위해 중국은 수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때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자들을 빼돌려서 요 근래 관련 이슈도 상당히 많이 생겼었는데 많이 묻혔습니다. 한참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안타깝게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줄였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졸업생 중 한 명이 올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며 대통령 축사 도중 돌연 항의에 나선 겁니다. 아무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EUV 장비인데, EUV란 13.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극자외선 장치인데 반도체 공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도 올해 안에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은 미국이고 미국의 제재는 중국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비해서 대응에 여유가 생겼다 건데,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즉각 미안하다, 뭐 좀 더 사줄게요, 그런 반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당황해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전 경험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반응이 예전과 틀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펜타닐을 수출 안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줄 수 있다라던가, 중국은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할 것이다 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헤그세스 장관이 중요한 이야기를 와이프랑 채팅까지 하는 그 내용이 공개되고 많은 스캔들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50%를 넘는 순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50%의 관세율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이 필수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물품이 안 들어오거나 비싸게 들어오니까 물가가 수직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에서 팔리는 제품들의 50%가 메이드 인 중국입니다. 그러니 특히 미국 서민들은 삶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팍팍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결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바쁠 게 없다. 그래서 굳이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 그렇듯 먼저 앉는 순간 피해도 커지고 자존심도 구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중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진행 상태를 보면 재미가 쏠쏠할 수 있다. 과연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인가? 분명한 건 중국도 꽃놀이패가 있을 것이고 모양새가 예전만큼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끝!